내일이 초하루. 초하루지만 예, 각자 집에서 초하루 보내기로, 집에서 부처님 전에 초하루 불공 같이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같이 하면 그래도 좋잖아요. 내일 초하루 날이라서 좀 많은 분들이 같이 온라인에서 활동을, 기도를 같이 하면 참 좋을 건데요. 이렇게 살다 보면 음력이다 보니까 초하루인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맨날 문자는 보내는데 어떤 때는 나도 초하루다, 관음제일이다, 지장제일 이런 거 안 보낼 때도 있고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다들 잊고 지내지 않겠나 싶어요. 이렇게 멀어지면 더 멀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멀어지면 그립잖아 또. 그리워서 멀어지면 다시 또 이렇게 이런 감염병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더 열심히 활동하지 않겠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하지 않겠나? 우리 황룡사는 막 달려와가지고 신도들이 봉사한다고 다들 기진맥진하고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 좀 많이 쉬었다가 감염병이 다 사라지고 나면 다시 또 봉사 열심히 하고, 나는 혹시 이제 안 드시러 오시나 하면 또 이제 걱정이. 전에 드시러 오시는 분이, 급식에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안 들어오시면 또 어쩌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 열심히 다들 오시는 분들은 오시고 또 봉사하시러 하시는 분들은 또 봉사하시고 그러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이제 그, 마음이 외로운 사람은 이번에 더 외롭고 힘든 사람은 더 힘들고 이런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문자도 힘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서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스님 힘든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요. 힘든 사람이 사실 많은 것 같아서 힘내라고. 또 세상 일과 또 내 삶의 일과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세상 일은 현실이지만 현실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또 내 마음, 몸과 마음도 현실이지만 현실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집에 살면 좋고, 더 좋은 차를 타면 좋고, 또 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더 좋겠지만, 사실 음식이라는 것은 배만 채우면 되는 거고, 옷은 몸만 가리면 되는 거고, 집은 잠잘 곳, 누울 곳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본래. 또 건강이라는 거는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 봉정암까지 가면 더 좋겠지만, 봉정암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체력이면 더 좋겠지만, 그냥 태화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허리 조금 아파하면서 아이고 뭐 아이 아파라 이러면서 이제 걸을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이면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행복한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 마음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려면 상황에 대해서 끌려다니지 말아야 돼요. 상황은 나한테 유리하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의 상황은 내가 더 갖고 싶어도 못 갖게 되고 오히려 더 잃어버리게 되고 마이너스가 되기가 쉽고요. 이상해. 왜 우리는 플러스가 되기보다는 마이너스가 더 쉬운 거지? 아유, 좀 플러스가 더 쉬우면 좋겠어요. 이상하게 체력이라는 것도 더 좋아지기 어렵죠. 나이가 가면 갈수록 점점 체력이 약해지니까요. 부의 양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젊어서 이제 뭐 자존심 별로 안 내세우고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살아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도 별로 안 좋아져요. 이상하게도. 인간관계가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20대 인간관계가 더 좋았나? 30대 인간관계가 더 좋았나? 40대 인간관계가 더 좋았나? 50대 인간관계가 더 좋았나? 60대 인간관계가 더 좋았나? 그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간관계가 더 좋아져야 되는 것이, 나이가 들면 마음이 성숙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간관계가
제한적이 돼요. 만나는 사람하고만 만나고 가는 데만 가게 되고 새로운 시도를 안 하게 돼요. 그리고 나쁜 소리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20대는 그냥 어쩌죠 뭐 엄마를 만나도 엄마가 잔소리, 뭐 회사에 가서도 잔소리. 이 사람도 충고, 이 선배도 충고, 저 선배도 충고하니까 듣기 싫어도 그냥 듣고 그냥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참고 그래요. 그 나이가 이제 40대가 넘어가면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잔소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50대가 되고 막 이러면 그래서 그런지 나한테 이렇게 충고해 주는 사람 정말 싫고요. 나한테 나를 좀 좋지 않게 보는 사람하고 만나는 걸 정말 싫어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다 정말. 왜 우리 인간관계도 마이너스가 점점 돼가는 거고 재물이란 것도 점점 마이너스가 돼가고 건강도 점점 마이너스가 돼가네? 야 이거는 문제다. 이거는 내 스스로에게 큰 문제가 있음에 분명한 것 같아요. 마음이라도 더 넓어져야 되는데 마음도 안 넓어지죠.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염불하고 닦아야 될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음 수행을 해서 이 좁아지는 이 마음, 아파지는 이 마음, 점점 줄어드는 재화, 이런 것에 신경을 쓰면 좀 재화가 줄어져, 인간관계가 더 나빠져, 건강이 더 나빠져, 이러면 점점 우울해지거든요. 외부의 상황에 끌려다니면 그런 거랑 관계없이 부처님께서는 발 버리지 말아야겠고 깨달음을 얻으라 했고 남을 위해 기도하라 했지. 내가 부자 되기보다는 나는 가난해도 다른 사람 부자로 만들고 싶어. 내가 몸이 약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건강하게 하고 싶어. 내가 관계가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하고 더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해야겠어.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의 지혜로 이 난관을 헤쳐 가야 되지 않겠어요. 마이너스 삶을 가지면 안 돼요. 상황을 따르면 상황에 좌지우지 되면 이것 때문에 일비일하 이것 이렇게 되면 좋고 이렇게 되면 싫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 그 내 지혜도 마이너스가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 바라보기만 하면 되죠.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고 변해가는 거고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꿈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이슬 같은 것들이에요. 영화 보듯이 하면 돼. 드라마 보듯이. 우리 비극적인 드라마를 보면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아픈 가운데 뭔가 진한 게 남아요. 명작들은. 또 기쁜 영화를, 행복한 영화를 보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 기분 좋다고 해서 막 내가 막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살아갈 때도 우리 너무 이렇게 뿌리를 깊이 박아가지고 이 축착돼서 세상과 하나가 돼서 살 필요 없어요. 좀 떨어져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좀 떨어져서 내 삶을 내가 그리는 화가다. 내가 감독하고 내가 영화를 찍는 거다 생각을 하면서 나는 비극적인 영화를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와서. 나는 영웅이 돼서 이렇게 슈퍼히어로 영화를 찍을 수도 있는 거고요. 때로는 호러 영화를 찍을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코미디 영화를 찍을 수도 있죠. 내 영화는 코미디인가 아니면 애잔한 드라마인가 아니면 히어로 영화인가 아니면 그 공포 영화인가 좀 생각을 해보고 아름다운 영화를 만드는 게 가치 있는 영화를 만드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뭐 이렇게 시끄럽고 난리가 아니에요. 가만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잘 견뎌내고 좀 오늘도 보니까 60 몇 명 얼마 안 되더라고 이제 확진자가 팍 줄었어요 오늘. 뭐 내일도 그만큼으로 확 줄겠죠? 모레도 확 줄겠죠? 이제는 오히려 어쩌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것이 되고 외국에 정말 많이 들어와서 감염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돼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뭐 너무나도 신기하게 사람들이 훈련이 잘 돼 있는지 지혜가 있는지 정부의 지침대로 감염병의 어떤 이런 것에대로 잘 활동을 잘 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몇몇 사람들만 빼고. 근데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유럽하고 북미 지역은 정말 이제 포화 상태. 아마 이제 이것도 이제 곧 있으면
꺾여 들어가겠죠, 이제. 꺾어 점점 줄어드는 그 포화 상태까지에 대한 그 공포심은 굉장히 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 열흘, 한 달도 더 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그 여기저기 무너지는 은행들이 무너지게 되고 대기업들이 무너지게 되고 중소기업이 무너지게 되고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것이 제일 이제 걱정이 되긴 해요. 이렇게 정부에서 다행인 것은 그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급 사람들이 한 30% 정도의 그 월보시를 급여를 이렇게 기부를 하겠다라고 하고 국회의원들도 앞다투어서 기부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너무 좋고요. 지금까지 사회 지도층에서 자기 살을 깎아내면서까지 아픔을 함께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국회의원하고 정부에서 자기들 고위 공직자들이 자기 월급까지 반납해 나가면서 이렇게 한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나 전에? 전에 있었나? 없었죠.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 그렇게라도 하면 국민들이 그래도 좀 마음이라도 위안이라도 되죠. 정말 많은 그 공직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거를 좀 실천을 해서 힘없는 서민들이 큰 힘을 받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문자 보내기를 주변의 지인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해달라고 시시콜콜한 얘기를 해도 괜찮으니까 전화나 문자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삶의 의미라는 게, 삶의 행복이라는 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그게 생존의 의미가 되고 삶의 기댐이 되고 버팀목이 되거든요. 가만 극단적인 이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도 없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서. 물론 누가 옆에 있어도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이제 70% 정도는 그 아무도 없어서 손 내밀 데가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해요.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음, 이렇게 다들 힘들어할 때는 전화하기가 좀 그러면 문자로라도 안부를 종종 전하고 옛날에 어떤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또 어떤 유튜브를 보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한 잊을만 하면 전화 와가지고 잘 있니? 뭐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뭐 할 말 있니? 아니야 그냥 전화했어. 그렇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전화 와가지고 별거 없는데 그냥 전화 왔어? 이렇게 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두 달에 한 번씩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나한테 남아있는 친구는 학교 다닐 때부터 남아있던 친구는 얘밖에 없는 것 같아. 이 친구밖에 없어. 내 주변에 진짜 친구는. 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야, 이 친구가 뭐가 이렇게 그 급한 일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내가 꼭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이 나더래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집안에 큰 행사가 있어서 친한 친구니까 내가 멀리 있어도 지방에 있어도 가야지 해가지고 갔는데 글쎄 그 동창들이 다 모여 있더래.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에게 다 안부를 한 번씩 시시콜콜하게 별거 아닌 말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친구가 되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꼭 내가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그 나도 누군가 연락을 하면 기분이 좋고요. 할 일 없이 그냥 이렇게 전화해서 시시콜콜하게 5분, 10분 그냥 수다 좀 떨고 나면 나름 이렇게 힘든 때는 좋잖아. 또 이렇게 그 서먹서먹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전화하려면 전화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그게 전화 못 하게 되잖아. 그죠? 저는 신도분들한테 내 전화하고 싶어도 전화를 못 하겠어요. 아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전화 끊은 지가 오래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포교당하기 전에는 그 선방에 다니고 그럴 때는
이렇게 방선하고 나서 전화 쪽지 한번 보고 누구 전화 연락처 누구이지? 아, 이보살님 있네. 한번 전화해가지고 보살님 잘 계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또 하고 어렸을 때는 막 그랬는데 이렇게 포교당을 하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거 뭐 연락이 연락, 연락을 따로 뭐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거의 없게 되고 그냥 이렇게 아침에 한번 이렇게 단체 문자 보내는 그런 건데요. 여러분들은 단체 문자니까 뭐 씹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답장 안 오는 거 보니까 거의 대부분 그냥 안 읽는 사람이 한 이제 60%는 70%는 안 읽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냥 또 왔겠거니 하고 넘겨보는 것 같아요. 읽는 사람은 한 30% 되는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그 중에 또 이제 그 정말 마음에 와닿는 분들은 적지 않은 모양이더라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이제 유튜브 한 번씩 링크를 걸어서 보내잖아요. 그럼 유튜브 조회수가 최소한 2,000회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300회밖에 안 나와요. 유튜브 조회수가. 그러면 안 읽는다는 거잖아. 이렇게 궁금해서라도 한번 눌러보기라도 할 텐데. 전부 다 데이터를 안 써서 그런가. 설마 그러진 않을 텐데. 어, 뭐 그래도 누군가는 보겠거니 하고 이제 매일매일 절에 이렇게 10년 전에 만났던 사람도 절에 한 번 안 오는 사람도 계속 보내고 있고요. 또 이렇게 그냥 금방 온 사람들도 인연이 되면 보내고 있는데요. 안 받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저도 좀 문자를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꾸준히라고 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포교를 여기서 그만하고 그만 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울산에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을 때 물어보고 이사할 때 물어보고 뭐 이렇게 시집 장가 가는 이런 것도 물어보고 또 이렇게 사업운이 어떤지 뭐 내 개인적인 성격이 뭐 어떤지 내가 뭐가 적성이 뭐 어떤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삶에 고뇌가 있을 때 이런 문제는 참 고민스럽더라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남한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말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하는 그런 거 있으면 제가 보기보다 입이 가벼워요. 아니 보기보다 입이 무거워요. 입이 무거워요. 왜냐면 누구한테 얘기를 잘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얘기를. 보기보다 입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 밖으로 뭘 안 나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든지 상담하고 가세요. 제가 예전보다는 그래도 신수 이렇게 보는 능력이 엄청 좋아졌어요. 한 200%는 좋아졌으니까 언제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